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건데 교과서와 학습지를 챙겨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세요. 혹시 또 없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은 쌤이 화면에 또 그래도 띄워줄 테니까 교과서 학습지 있다 생각하고 빈 노트에 필기 필요한 부분을 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까지 배운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전자기 유도라는 것을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의 단어는 전기 에너지의 생산이었어요. 생산. 이번 시간에는 그 전기 에너지 만든 것을 가정이나 학교에서 쓸 수 있도록 보내줘야 되겠죠. 그 보내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를 바로 적어보면은 전력 수송 과정과 그 다음에 변압기의 원리를 살펴볼 겁니다. 변압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전력 수송 과정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수송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죠. 그 다음에 변압기라는 것은 우리가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압 220V와 일치할까요? 좀 전압이 다르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송전을 할 때는 높은 전압으로 전봇대에 있는 또 흐르는 전류는 전압이 굉장히 높죠. 그런 높은 전압을 우리가 집에서 쓸 수 있는 220V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꿀 때 이제 사용하는 기계가 이제 변압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220V로 바꾸기 위해서 그 전압을 어떤 한 원리로 바꾸는지에 대한 기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력 수송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변압기의 원리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오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사전 지식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음의 법칙은 중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워왔을 거예요. 오음의 법칙을 식으로 쓰자면 어떻게 쓸 수 있죠? 오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전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이기 때문에 전류는 저항에는 반비례하고 전압에는 비례하더라 라는 I는 R분의 V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잘 이용을 하냐면 V는 IR로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오음의 법칙에 대한 정확한 식은 전류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류와 교류의 차이점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직류일까요? 교류일까요? 집으로 들어오는 전류는 교류입니다. 교류. 그럼 직류와 교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직류는 한 방향으로 우리 건전지에 전선 연결해서 전구에 불 들어오는 거, LED에 불 들어오는 경우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일정한 한 방향으로 또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르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류라는 것은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흐르는 전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직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는 교류라는 것은 뭐냐? 그 실험실에서 전자기 유도 실험했을 때 자석을 왔다 갔다 했을 때 바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플러스로 갔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바늘이 움직이는 모습을 봤을 겁니다. 플러스 움직였다가 마이너스로 움직였다가 그런 상황이 교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방향도 달라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크기도 최대됐다가 다시 또 줄어들었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최대됐다가 줄어들었다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크기도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류에 대해서 적어보면은 방향과 크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다. 그래서 이걸 이제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은 직류의 경우에는 시간에 따른 시간에 따른 전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일정하게 항상 전류 값이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하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교류의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까요? 교류의 경우에는 이제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직류를 우리 세계에 보급해야 된다. 또 미국 전역에 보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직류는 사실 이제 강하게 보내야 멀리 갈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동부에서 만든 발전소를 서부까지 보내려면 직류로는 터무니없이 힘이 좀 부족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교류의 경우에는 좀 강하게 보낼 수 있고 그런 장점이 있어서 에디슨이 주장한 직류는 결국엔 좀 힘이 없어지고 교류가 이제 전 세계에서 발전소에서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류를 가지고 또 이제 잘 사용한 과학자가 이제 테슬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테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 회사 있죠. 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라는 과학자를 존경해서 그 이름을 따와서 회사를 지었다라고 쌤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류와 교류 차이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갈 건데 원래 이 부분은 우리 모둠을 만들어서 모든 친구들과 답을 달고 선생님이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 수업이라서 어쩔 수 없이 쌤이랑 같이 해볼 겁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먼저 교과서 284쪽을 한번 봅시다. 284쪽에 보면은 발전소에서 이제 가정까지 전기에너지 수송하는 시설과 장비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전소에서는 전기에너지 생산한다. 이거는 뭐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송전탑, 주상변압기, 배전반, 변전소 이것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적어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처음 들은 기계들도 많고 해서 여러분들 지금 적어라 하면 못 적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역할들을 학습지에 이렇게 순서와 상관없이 적어서 들고 왔어요. 그러면 잠시 이제 영상을 멈추고 이 각각의 역할들이 학습지에서 해당되는 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적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전기 에너지가 수송돼서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송되는지 이게 바로 이렇게 과정 아니거든요. 1, 2, 3, 4, 5 순서대로 오는 게 아니고 순서가 지금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래서 나와 있듯이 전기에너지가 수송되는 과정에 맞게 순서대로 나열해보자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도 나열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전기에너지가 수송되는 과정에서 전압의 변화 또 마찬가지 교과서에 적혀 있거든요. 그 전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4가지를 여기에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뒷장에 넘기면 도선에 발생하는 열 즉 이거는 손실되는 전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력이 오다가 손실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열로 손실되겠죠. 이 열과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잠시 영상을 멈추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시청하도록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과서 보면서 내용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다 찾아본 학생들은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분명히 안 찾아보고 그냥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꼭 스스로 교과서 찾아보고 답이 뭘까 생각해 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세요. 자, 먼저 교과서에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발전소는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거고 송전탑은 다 알죠? 이 산이나 뭐 또는 저 도시 옆에도 송전탑 쉽게 볼 수 있죠. 이 송전탑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얘는 이제 전기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죠. 전기에너지 전달한다. 그 다음에 3번째 주상변압기. 이것들은 우리 도시 근처에 전봇대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지. 얘네들은 이제 도시 근처 또 우리 집 바로 옆에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얘는 전압을 낮추긴 낮추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낮추겠죠. 그래서 그 보기의 내용에서 보면은 가정 또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낮춘다. 쌤은 대충 적어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적어두세요.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낮춘다. 자, 그 다음에 배전반 보니까 이렇게 전선이 들어와서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뉘고 있죠. 이렇게 막 나눠 들어가고 막 여기로도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보일 텐데 이 배전반은 우리가 이제 전력이 들어오면은 전기에너지가 들어오면은 너는 학교로 가. 그 다음에 너는 뭐 또는 아파트 내에서는 너는 뭐 몇 동으로 가세요. 너는 뭐 100동, 101동, 102동 이런 식으로 가세요라고 하는 그 배전반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전반은 전기를 나눈다. 그래서 건물이나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 나눈다.
보기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변전소는 전압을 낮추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압을 낮춘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순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서는 먼저 발전소가 오겠죠. 발전소. 다음에 이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도시 쪽으로 보내줘야 되니까 송전탑을 타고 오겠죠. 물론 송전탑은 다 중간에 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송전탑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 도시 속으로 들어오면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낮춰야 되니까 일단 변전소에서 좀 전압을 낮추고 다음으로 주상 변압기에서 전압을 우리 220V로 낮춘 다음에 그 다음에 배전반으로 들어가서 너는 몇 동으로 가세요. 너는 교실로 가세요. 너는 뭐 또 이쪽 건물로 가세요. 이렇게 전기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전소, 송전탑, 변전소, 주상 변압기, 배전반 이런 순서로 수송이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금 1번 다 했어요. 2번. 발전소에서 가정까지 전기에너지가 수송되는 과정에서 전압의 변화를 적어보자. 이 전압의 변화를 또 알아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한 장 넘겨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보통 글을 안 보고 그림을 먼저 보니까 여기 내용을 먼저 보고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4단계로. 근데 이제 선생님이 생각을 했던 거는 교과서 본문을 좀 읽어봐라. 이 내용을 봐서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교과서 본문을 봐라 위에. 여기서 보면은 어디에 있느냐? 이쪽 부분에 딱 4단계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발전소 근처에서 이 전기 에너지의 전압을 일단 높입니다. 발전소 근처에서 전압을 높인다. 두 번째. 이제 발전소 근처에서 나오면 이제 도시 쪽으로 가까이 오면은 이게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또 낮춥니다. 사용할 수 있는 전압을 낮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하게 220V로 또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전압으로 한 번 더 낮춥니다. 여기 보면 전압을 높였다가 다시 낮추고 또 낮추죠. 굳이 왜 낮출 전압을 또 높이는지 그게 의문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굳이 높여서 송전했다가 다시 또 낮출까? 그것도 이제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 이유도 한번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수송된 전력은 다 알다시피 배전반, 뭐 전력량계, 배전반, 안전장치 이런 걸 통과해서 가정이나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밑줄 그은 거 보면 4단계로 딱 보이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런 식으로 이제 전압의 변화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적어보면 첫 번째, 발전소 근처 변전소.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또 밑에 교과서 그림이 나와 있는데 발전소 근처 변전소는 초고압 변전소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전압을 높여준다라고 했죠. 그래서 발전소 근처 변전소,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인다. 자, 글씨가 좀 이상해도 여러분들은 또박또박 예쁘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좀 도시 근처로 오면은 이제 이걸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서 전압을 또 낮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차, 2차 변전소가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보면은 1차 변전소에도 전압을 낮추고 2차 변전소에서도 전압을 낮추죠. 그래서 나머지 변전소에서 전압을 낮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낮춰야 된다 했죠? 그게 이제 어디냐? 주상 변압기. 주상 변압기라는 것은 여기 많이들 돌아다니면서 봤을 거예요. 전봇대에 달려있는 이 주상 변압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낮춘다. 그래서 전봇대 주상 변압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낮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전력량계.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배전반, 뭐 안전장치 통과해서 우리가 집에서 이제 사용한다. 이렇게 4단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선을 흐를 때 발생하는 열과 전류의 관계.
교과서 한 장을 더 넘기면 있다 했어요. 그래서 한 장 더 넘기면 밑에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보면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열이 많이 발생한다. 얘가 세지면 열이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쌤이 그 문제 옆에 적어뒀듯이 최대한 정확하게 적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열로 손실이 될 건데 이 손실되는 값은 전류 세기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정확한 쌤의 의도는 이 손실되는 전력, 즉 이 열은 전류 세기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적어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이 열은 전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적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선생님이랑 이제 옆에서 이론적인 부분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밑에 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력 수송 과정 같이 살펴봅시다. 먼저 전력이라는 게 뭘까? 우리 전기에너지 수송한다 했는데 지금 전력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전력이라는 게 뭘까요? 네, 이 부분은 다 중학교 때 배우고 왔을 거예요. 전력은 우리가 사실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이런 걸 사용해도 막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더 많은 전기에너지를 쓰죠. 그래서 얘가 시간당 얼만큼의 에너지를 쓰느냐, 그게 전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기에 다 옆에 자세히 보면은 막 전력량이 얼마인지 다 나와 있거든요. 얘는 1시간 동안 얼마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이라는 것은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전기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기에너지가 아니고 단위 시간당. 여기서 단위 시간은 얼마일까요? 1시간이 되겠죠. 1시간당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를 우리는 전력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전력은 우리가 P라고 쓰고요. 전압 곱하기 전류로 우리는 구합니다. 전력은. 자, 그러면 이 밑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전기에너지가 어떻게 집까지 오는지 한번 그림을 살펴보면은 먼저 발전소에서 전기에너지를 만들겠죠.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한다. 얘는 발전소. 발전소에서는 또 막 물 끓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화력이나 이런 애들은 물을 끓여가지고 수증기는 밖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이제 가정까지 오는데 송전탑을 한 2개 정도 그려볼까요? 송전탑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정 집 모양으로 또 그려보면은 발전소에서 송전탑을 거쳐서 이렇게 가정으로 들어오겠죠. 전기 에너지가. 그때 여기서 얘네들이 100을 만들면 다 100이 들어오면 좋겠지만 다 못 들어온다 했죠. 손실되는 전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손실되느냐? 열로. 결국에는 이 열로 전기 에너지가 손실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소에서는 생산하는 전력이 있을 거예요. 이 밑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몇 개 조금 더 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간 좀 남겨두고 우리 얘기합시다. 발전소에서 생산 전력이 있을 겁니다.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여름에 더 많이 생산할까요? 겨울에 더 많은 전기에너지를 만들까요? 이제 아무래도 여름에 모든 곳에서 에어컨을 이제 다 틀다 보니까 에어컨이 또 사용하는 전력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특히 아주 더운 오후 1시, 2시가 되면은 사용하는 전기에너지 양이 피크를 찍으면서 막 우리 뭐 블랙아웃이 되네, 뭐 남은 전기에너지가 몇 프로네라고 하면서 막 뉴스에서 보도되는 걸 본 기억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름에 좀 더 많은 전기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 전력은 얼마냐? 이 값은 생산하는 전력 이 값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발전소에서 정하겠죠. 그래서 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값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P0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 전력값은 P0이고 얘는 이제 우리가 이 식에서 따와서 V0 곱하기 I0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P0 값은 일정하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랑 여기 옆에서 이제 3번에서 얘기했죠. 이 발생하는 이 열이 많이 발생하면 전기에너지가 그만큼 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에너지 양이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을 생산했는데 열로 70만큼 빠져나가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 30만큼 안 되잖아.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3번의 결과에서 봤듯이 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얘가 전류 심지어는 제곱에 비례하니까 전류가 예를 들어서 2배, 뭐 3배로 커진다면은 열은 몇 배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제곱이니까 4배, 9배만큼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류 값을 우리는 최대한 줄이는 게 발생하는 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류 값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발전소에서 이렇게 전류를 I0 이렇게 정해진 값 I0로 보낼 수 있는데 이 I0 값을 어떻게 해야 손실되는 전력을 줄인다? I0 값을 최대한 낮추는 게 손실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P0 값은 일정하니까 전압을 높여줘야 되겠죠. I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실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고전압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교과서에서 봤듯이 전압을 높였다가 자꾸 낮추고 막 하죠. 그 높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고전압으로 송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발전소에서 초고압 변전소를 지나고 초고압 변전소를 지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대로 적어보면은 1차 변전소 다음으로 2차 변전소를 지나겠죠. 마지막으로 주상 변압기를 지나서 이제 우리 학교 가정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에서 다시 한번 보면은 전력에 여기 지금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전력은 우리 이미 얘기했고 단위 시간당 공급되는 전기에너지를 전력이라 한다. 그 결국엔 전기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시간마다 얼만큼의 전기에너지가 공급되느냐 하는 값이 전력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송전, 배전이 나와 있는데 송전은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과정, 즉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전력이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좀 고전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전소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까지 배달하는 그 과정을 배전이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은 송전은 발전소, 전기 만든 곳, 발전소에서 변전소까지 전력을 전달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송전은 우리가 좀 사용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배전은 변전소에서 이제 집까지 전달하는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윗칸에 한번 적어보면 발전소에서 이제 2차 변전소 이때까지 이 과정을 우리는 송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변전소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과정까지를 이 과정을 배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송전, 배전의 차이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력 생산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 얘기할 게 남은 게 뭐냐면 이 열로 전력이 나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열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손실 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손실 전력까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 전력은 우리 생산 전력은 P0라고 했지? 손실 전력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P 손실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P 손실. 여기 생산 전력은 P0다. 이 손실 전력은 뭐냐? 송전선의 저항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열로 손실되는 전력을 얘기합니다. 얘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전류 제곱에 비례하는데 당연히 저항이 커지면 그만큼 열이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항에도 비례를 하게 됩니다. 식으로 적어보자면 P 손실은 전류 제곱에 비례하고 저항에 비례한다.
그래서 i제곱 r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이 식에서 보면은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겠네. 두 가지 무엇을 건들 수 있다? 크게 두 가지. 먼저 i 값을 어떻게 한다? 낮추면 되겠다. 그 다음에 i 값을 낮추면 되고, 두 번째 r 값을 낮추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r 저항을 낮춘다거나 하시면 되겠죠. 그 저항을 낮출 수 있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세 가지 조금 이따 보고, 우리는 전류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봤어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 손실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송시키는 전류의 값이 낮춰야 되는데, 여기에서 봤듯이 전류값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압을 높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전류를 낮추기 위해서는 고전압으로 송전한다. 그래서 자꾸 초과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이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항값을 낮추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저항값을 낮추는 거. 먼저 도선 굵기 어떻게 한다? 굵게 하면 되겠죠. 전류가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들도 생각해보면 도선이 이렇게 얇으면은 전류가 잘 통과하기 힘든데, 이게 굵으면은 전류가 쉽게 잘 통과하겠죠. 그래서 굵은 송전선을 사용한다. 굵은 송전선을 사용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다 알다시피 길이가 짧으면, 긴 것보다 길이가 짧으면 좀 더 저항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길이가 전선의 길이가 짧으면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발전소를 어디에 짓자,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곳 가까이에 짓자. 즉 뭐 대도시라든지 서울이라든지 뭐 마산 앞바다에 발전소를 지으면 그만큼 손실되는 전력이 적겠죠. 발전소를 가까이 짓자.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구리의 전선을 대부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구리를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하면 되겠어? 좀 더 저항이 작은 금을 사용하면 되겠죠. 전선을 구리 대신 금을 쓰자. 자, 근데 이 세 가지 생각해 보세요. 좀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굵은 송전선이라 해서 뭐 송전선 두께가 1m 이렇게 돼버리면은 전봇대에 제대로 매달려 있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축축 처지고 중력을 많이 받아서, 그러면 또 힘을 받아서 뭐 전선이 쉽게 끊어진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불어서 또 굵은 송전선에 또 영향을 준다든지 해서, 이거 사실 두께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굵은 송전선을 아무리 쓰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서 손을 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발전소 가까이 짓자. 마산 앞바다에도 내가 뭐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짓는다 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쉽게 오케이 하실 겁니까? 아니죠. 발전소에서는 아무래도 오염물질, 뭐 화력발전소에 같은 경우에는 뭐 석탄을 태운 그런 배기가스들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뭐 방사선 폐기물이 나올 거기 때문에 발전소를 가까이 짓는 건 또 아무래도 힘들죠. 이것도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발전소는 조금 사람들의 거주 지역과 멀리 있는 저 동해 바다 가까이, 아니면 뭐 삼천포 이런 곳에 발전소가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을 구리 대신 금을 사용하는 것도 역시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손을 대기에는 조금 힘듭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위의 방법이죠. 고전압을 송전한다. 그래서 우리가 초고압 변전소에서 전압을 높였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위에 다시 한번 올라가서 이 과정만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발전소에서 초고압 변전소에서는 전압을 어떻게 한다? 아주 크게 높이겠죠? 왜냐하면 손실되는 전력을 낮추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1차 변전소는 조금 도시 근처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또 도시에서 고전압으로 송전돼 버리면 우리 몸에도 또 영향을 미치고 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압을 조금 낮춥니다. 1차 변전소에서. 그 다음에 2차에서는 이제 좀 더 도시 가까이 올 테니까 조금 더 낮춥니다. 그 다음에 주상 변압기에서도 한 번 더 전압을 낮추죠. 주상 변압기에서 전압을 한 번 더 낮추는데, 이게 이제 얼마로 낮춘다? 우리가 사용하는 220V
또는 공장에는 또 다른 볼트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뭐 380 정도의 볼트가 또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주상 변압기에서 최종적으로 220 볼트로 전압을 낮춘 다음에 우리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본 내용은 전력 수송 과정을 한번 살펴봤어요. 전력 수송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조각 변전소, 그 다음에 여러 변전소, 주상 변압기를 거쳐서 집에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전압은 어떻게 변화해 오는지를 같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손실되는 전력이 발생하는데 이 손실되는 전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대해서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고전압으로 송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력 수송 과정을 받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변압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수업 꼭 빼먹지 말고 끝까지 다 참여하고 혹시나 또 질문이 있거나 하면은 쌤한테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또는 학교에 와서 또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